에밀리 브론테는 1818년에 영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제인 에어의 작가인 샬롯 브론테의 여동생입니다. 문학에 소질이 있던 성공의 사제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자녀들 또한 문학에 소질이 있어 나중에 소설가로 대성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시골로 이사하여 성장한 에밀리 브론테는 이 전원 생활을 통해 나중에 폭풍의 언덕이라는 소설을 쓰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폭풍의 언덕은 1847년에 출판되었는데요. 하지만 문학적 재능을 꽃 피우기도 전에 폐결핵에 걸려 요절하게 됩니다. 폭풍의 언덕을 발표한 다음해인 1948년에 사망했으니까 불과 30세의 나이에 세상과 이별을 했답니다. 폭풍의 언덕은 관습을 뛰어넘는 매우 파격적인 내용이어서 출간 당시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었답니다. 당시의 관습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도덕성의 파괴라는 내용 때문이었죠. 같은 해에 발표된 언니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는 발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음에도 말이죠. 하지만 그녀가 죽은 뒤 반세기가 지나면서 문학적 재평가를 받게 되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허먼 멜빌의 모비딕과 함께 영문학에 빛나는 3대 비극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폭풍의 언덕은 시간이 많이 흐른 후 영화로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끌기도 했었답니다. 저 역시 로렌스 올리비에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를 몇 번이나 봤을 정도로 몰입도가 높은 영화입니다.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원제는 워더링 하이츠입니다. 작품의 배경은 한 시골 마을의 린튼 가문과 언쇼 가문의 애증관계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언쇼 가문에는 힌들리와 캐서린이라는 남매가 있었고 린튼 가문에는 에드가와 이사벨라 두 남매가 있습니다. 언쇼 가문의 자녀인 힌들리와 캐서린의 아버지는 어느 날 여행을 다녀오면서 고아가 된 히스클리프라는 얼굴이 까만 아이를 데려와 친아들처럼 양육하게 됩니다.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자라면서 서로 살뜰하게 챙기면서 사랑하게 되지만 둘은 신분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어느 날 도시에 살던 로구드라는 사람이 전원 생활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 지방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는 히스클리프의 소유인 티티스에 지나는 농원이라는 곳에 새를 들어 살게 됩니다. 그는 저택의 주인 히스클리프가 예민하고 매우 불친절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청산과부가 된 캐시와 힌들리의 아들인 헤어턴 언쇼라는 청년과 같이 사는데 그들 사이의 관계는 그야말로 원수 같은 애증의 사이였답니다. 로구드는 자신이 새들어 있는 농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녀장인 엘렌에게서 듣게 됩니다. 현재 히스클리프가 살고 있는 폭풍의 언덕이라는 황량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이 저택은 과거에 언쇼 가문의 소유였고 로구드가 새들어 있는 저택도 과거엔 린튼 가문의 소유였지만 지금은 모두 히스클리프의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여행길에서 데려온 고아 히스클리프를 힌들리는 매우 싫어했지만 캐서린은 그와 친구가 됩니다. 또한 린튼 가문의 에드가와 이사벨라 역시 힌들리처럼 히스클리프를 무시하고 냉대합니다. 어려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기억이 있던 히스클리프는 자신을 냉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멀리하고 오직 캐서린하고만 친하게 지냅니다. 아이들이 장성하여 힌들리는 대학에 진학하여 집을 떠난 후 결혼을 하게 되고 히스클리프는 캐서린과 점점 더 가깝게 지냅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죽자 힌들리 부부가 폭풍의 언덕으로 돌아오면서 히스클리프를 더욱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아내가 아기를 낳다 죽게 되자 그 분노가 점점 심해져 히스클리프에게 더 심하게 대합니다. 어느 날 캐서린은 에드가에게 청혼을 받게 되면서 자신이 좋아하던 히스클리프와 에드가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속으론 히스클리프를 좋아했지만 그와의 결혼은 자신의 격이 떨어질 뿐 아니라 결혼 생활엔 돈도 많이 필요하니까 부잣집 아들 에드가와 결혼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캐서린은 에드가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하녀장인 엘렌과 의논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된 히스클리프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곳을 떠나 연락이 두절됩니다.
캐서린은 에드가와 결혼을 하여 평탄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된 히스클리프가 돌아오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늘 히스클리프를 그리워하던 캐서린은 진심으로 반가워하지만 남편인 에드가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에드가의 여동생인 이사벨라가 히스클리프를 짝사랑하게 되면서 일이 복잡하게 꼬여버립니다. 어려서부터 여러 사람에게 무시당하며 살던 히스클리프는 이사벨라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복수심에 그녀를 유혹합니다. 에드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혼을 하고 남매는 서로 인연을 끊게 됩니다. 한편 그토록 사랑하던 여인에게 버림받은 히스클리프는 자신을 평생 괴롭히던 힌들리를 향한 복수심에 불타 그를 도박에 빠지게 하여 파산하게 만들고 폭풍의 언덕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곤 힌들리가 죽게 되자 그의 아들인 헤어턴을 학대합니다. 힌들리가 죽은 후 얼마 안 되어 캐서린도 딸 캐시를 낳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캐서린은 폐렴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히스클리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히스클리프는 이루지 못한 사랑에 마음 아파하면서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킵니다. 한편 이사벨라는 복수심에 가득한 히스클리프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출하게 됩니다. 이사벨라는 아들 린튼을 홀로 낳은 후 얼마 안 되어 그녀도 죽게 됩니다. 외삼촌인 에드가가 린튼을 데려오지만 친아버지인 히스클리프가 아이를 데려다 키웁니다. 하지만 히스클리프는 자신의 친아들인 린튼까지 학대하면서 에드가의 저택마저 빼앗으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드디어 에드가마저 죽게 되자 자신의 복수심을 위해 친아들인 린튼과 에드가의 딸 캐시를 엮어 두 사람을 정략 결혼시켜버리고는 아들과 며느리 또한 학대합니다. 병약했던 린튼 역시 얼마 못 가 죽게 되는데요. 마침 로구드가 폭풍의 언덕을 방문했을 때 히스클리프와 캐시, 헤어턴이 서로를 증오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로구드가 도시에 볼일을 보러 다녀온 후 엘렌으로부터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히스클리프는 헤어턴과 캐시마저 파멸시키려 했지만 죽은 캐서린을 점점 닮아가는 캐시를 보면서 복수의 칼날을 멈춥니다. 복수심에 불타던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캐서린의 무덤을 찾아가곤 했답니다. 피폐해진 그는 정신병으로 고통받으면서 바람부는 황량한 워더링 하이츠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히스클리프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 힌들리의 아들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 캐시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폭풍의 언덕은 히스클리프라는 한 인간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의 슬픈 서사시입니다. 부모와 연인에게 버림받은 아픔과 주변인들의 학대로 인한 상처들이 차곡차곡 내면에 쌓여가면서 모순과 혼돈이 뒤섞인 인간으로 변해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증오의 괴물이 되어 여러 사람에게 복수를 하지만 결국 자신의 삶 역시 비극적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작품은 거칠고 황량한 대자연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애증관계를 서정적이면서도 강렬한 문체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에밀리 브론테의 성정이 드러나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탐구를 엿보게 되는 작품입니다. 어릴 적 읽었던 작품의 이해도와 나이가 들어서 읽었던 감동이 조금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쩌면 작가의 속 깊은 의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생겨서일까요?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조해보면서 인간의 심리를 들여다보게 되는 작품입니다. 만일 히스클리프와 캐서린 언쇼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소설은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가슴 시린 슬픔이 제 가슴 속에 아직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